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든 상세 페이지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온다면 믿겨지시나요? 12년 전에 제가 홍대에서 길거리 장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느낀 딱 한 가지는요, 사람들한테 구매해보세요 라고 하는 순간 이탈해 버린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면 되냐면, 구매 욕구가 생기지 않는 사람들한테 상세 페이지부터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강한 압박감을 느끼고 이탈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쇼핑을 할 때 어떤 광고를 클릭하고 상세 페이지를 들어간 경험이 많을 텐데, 대부분 광고를 보고 바로 사지 않고 이탈합니다. 우리 무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이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탈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이탈률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사이트 상세 페이지에 100명이 들어왔는데 몇 명이 나갔느냐 이거든요. 100명이 광고를 보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90명은 이탈합니다. 그런데요, 이마저도 사실은 광고를 잘하는 탑티어 쇼핑몰 기준입니다. 그 외에 평범한 쇼핑몰들은요, 99명이 이탈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더 최악인 거는 100명 모두 이탈하는 쇼핑몰도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탈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으로 전달드릴 주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론 얘기 드리자면 정보를 쥐어주는 겁니다. 러셀 브런슨이라는 마케팅 설계자 책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책 때문에 어떤 정보를 건네주는 마케팅이 사실 유행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제가 현업에서 느낀 것들을 토대로 이 책과 제 실무 이론들을 결합해서 오늘 3가지 정보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제 인식형 정보입니다. 이게 내 문제였구나를 깨닫게 만드는 정보를 문제 인식형 정보라고 칭하는데요. 고객들은요, 내가 이게 정말 문제다라고 인지하지 않으면 절대 돈을 쓰지 않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30대 피부 트러블이 잘 나는 여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더라도 피부 트러블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유명한 화장품 업체들의 광고를 보더라도 뭐야 또 광고네 라는 식으로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이 여성은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어떤 피부과 전문의가 얘기하는 영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 이 영상의 메시지는 트러블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비싼 화장품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피부 장벽 손상이 누적됐기 때문에 트러블이 가시지 않는다라는 영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문의는 자기 병원에 오라는 홍보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때 이 피부 장벽을 다시 복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수분을 피부에 넣어줄 수 있는 그 원료 단 하나만 신경 쓰면 된다라고 찝어주고, 그게 히알루론산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000원대 이하로도 이 히알루론산을 바를 수 있는 화장품이 많으니까 충분히 비싸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지금 피부 트러블을 고쳐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영상은 종료가 됩니다. 이 정보를 들은 30대 여성의 뇌 속에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문제 인식이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피부 뒤집어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피부가 예민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여성은 내가 지금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그게 누적됐기 때문에 내가 피부 트러블을 고칠 수 없었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사실도 알게 됐죠. 수분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이 여성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수분에 좋은 화장품 뭐 없을까? 라는 스탠스로 전환됩니다. 바로 구매할 의지가 없었던 상황에서 수분이 괜찮은 화장품, 그리고 수분력이 좋은 화장품은 더 뭐가 있지? 라는 스탠스로 변화를 시키는 게 바로 문제 인식형 정보의 힘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해결 원리형 정보입니다. 이 해결 원리형 정보는 뭐냐면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제품을 해결책으로 바로 들이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정보를 말합니다. 자, 아까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생했던 30대 여성분을 다시 모셔오겠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화장품으로 정말 그 피부 트러블이 개선이 안 되니까 피부과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당연히 2, 3만원, 뭐 10만원 정도의 피부가 해결이 되겠어? 그래, 몇십만원, 몇백만원 써가지고 일단 한번 좋은 피부과에 가보자 라는 결심을 해서
갔는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돈을 그렇게 썼는데도 피부 트러블 잡지 못한 거죠. 자, 그러다가 요번에도 어떤 영상을 접하게 되는데 한 인플루언서의 영상입니다. 어떤 인플루언서가 영상을 딱 키는데 자기 피부 트러블이 최악인 시절의 그 영상을 딱 보여주면서 이 피부를 절대 고치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그 경험을 하고 알게 된 건 피부 장벽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포인트에서 아까 그 30대 피부 트러블이 많은 여성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 사람 나처럼 피부 장벽 고민이 있는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동일시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때부터 그녀는 그 영상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는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수많은 피부 트러블 관련 논문들을 다 뒤져보고 실험 결과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3가지 피부 장벽을 복구하는 단계를 찾아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피부 트러블이 심한 사람들을 위한 3단계 루틴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요, 마데카소사이드나 병풀 추출물로 일단 피부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히알루론산이나 아미노산유로 수분을 채우는 게 그 다음으로는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세라마이드를 발라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3단계 프로세스를 알려줍니다. 자, 제가 알려드린 이 3단계가 바로 해결 원리형 정보인데요. 해결 원리형 정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계기는요, 이번 블로그랜딩 정규 강의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뷰티 건기식에서 월 10억을 뛰어넘는 쇼핑몰들이 어떤 정보를 제공할 때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적용했을 때 구매 전환율이라는 게 폭발한 이 수치를 보게 되는데요. 이 방식은 정말 구매 전환율이 1%에서 많게는 7%, 8%까지 7배에서 8배 정도 구매 전환율이 상승하는데,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프로세스나 2단계, 3단계, 5단계 법칙을 듣잖아요. 그러면 안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방법론이 주어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는 쇼핑몰을 하는 이유가 우리 제품을 해결책으로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함인데 이 해결 원리를 다 알려주면 우린 뭘 먹고 삽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이때는요, 이연복 셰프가 했던 명언을 하나 떠올리시면 됩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연복 셰프한테 아니 그 귀한 레시피를 다 알려줘도 되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연복 셰프가 따라하는 사람이나 하지 게으른 사람은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알려줘도 안 할 겁니다. 왜냐면 귀찮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결책을 알려준 순간 고객들로 하여금 신뢰를 얻잖아요. 이 신뢰 자체가 여러분들 매출로 갈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이 해결책을 준다고 여러분들 제품을 안 사거나 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제품을 안 살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공 사례형 정보입니다. 사실 어떤 카테고리든 이 정보를 줄 때 빠지면 안 되는 게 바로 누군가의 성공 사례죠. 이 사례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문제 인식형 정보의 역할은요, 아, 내가 진짜 생각했던 문제가 그게 아니고 이게 진짜 문제였구나 라는 깨달음을 준 다음에, 자, 두 번째 해결 원리형 정보는 아,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해주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성공 사례형 정보는 뭐냐면, 아, 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감정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3번 성공 사례형 정보의 역할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식욕 조절이 너무 안 되던 아이 둘을 키우는 30대 주부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늘 저녁만 되면은 폭식, 그러니까 입이 터져버린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에 애기 보느라 밥도 잘 못 먹다가 이제 10시 정도 돼서 이제야 조금 쉴 수 있을 때 갑자기 식욕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살이 10kg 정도 찐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를 결심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에서 계속 다이어트 광고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식욕 억제를 통해서 다이어트 했다라는 광고가 막 뜨기 시작한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은 그 광고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원래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겠지, 그리고 저 사람은 원래 식욕이 약했던 사람이겠지 라는 시선으로 그 광고들
정보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탈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한 경험담을 보게 되는데요. 이 경험담에서는 자신과 똑같이 출산 이후에 그리고 저녁에 비슷한 시간대에 폭식을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결국에 저녁에 그 식욕을 관리하면서 체중을 10kg 정도 감량한 어떤 경험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저녁 루틴에 이 제품을 넣으니까 정말 억지로 참은 게 아니라 진짜로 저녁을 덜 먹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정보를 보고요, 나 바로 사야겠다 까지 가지 않습니다. 나도 이거 해볼까 정도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종합해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팔고 싶은 욕구를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당장 우리는 매출을 내야겠어, 제품을 팔아야겠어 라는 욕구를 잠깐 절제하고요, 제가 언급드린 3가지 정보를 순차적으로 고객들한테 전달을 하면요, 원래 의심이 많은 차가운 고객들이요, 이 정보를 받은 순간 이제 살 준비가 된 고객으로 변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모한다라는 얘기는 이미 이 사람들이 살만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구매 전환율이란 데이터는 미친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보는 알겠는데, 그럼 과연 이 정보를 현업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아니 어디서 주는 거야 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보통 커머스 광고를 할 때는요, 구조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광고를 본 다음에 바로 상세 페이지를 랜딩 페이지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조 자체는 결국에 제가 아까 언급드린 압박감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퍼널을 하나 넣을 건데요, 이게 바로 블로그형 랜딩 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이 블로그형 말고도요, 네이버 카페, 그 다음에 티스토리 블로그 등 다양한 포맷들을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카페를 하시던 아니면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시던 아니면 진짜 블로그를 하시던 여러가지 포맷을 쓰셔도 됩니다. 다만 이 상세 페이지에 유입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정보를 고객들이 볼 수 있게끔, 소비할 수 있게끔 줄만한 공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단순히 상세 페이지로 보내는 랜딩 페이지가 아니라 그 전에 중간 랜딩 페이지가 반드시 필요하구나를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블로그 랜딩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요, 고객들이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서 이탈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1개 살지 2개 살지 5개 살지 10개 살지 이 옵션을 고민하는 경지에 이르릅니다. 당연히 이탈하는 고객보다 옵션을 고민하는 고객들이 많다라는 건요, 그만큼 살만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구매 전환율 데이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매 전환율을 저희가 폭발적으로 올려야 똑같은 광고비를 들이더라도 매출 성과가 2배, 3배, 4배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꼭 중간 랜딩 페이지, 이 블로그형 랜딩 페이지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기 안에 제가 언급드린 3가지 정보를 꼭 반영하셔서 여러분들 광고비도 아끼시고 그 다음에 매출도 올리는 성과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보다 더 깊은 인사이트를 듣고 싶다, 혹은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실행이 참 어려운 것 같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보기에 링크도 달아놨으니까 그 링크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